네, 반갑습니다. 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가 정말 많은데요. 선생님 혹시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교과나 교무실의 풍경 보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쓰고 있죠. 네. 선생님은 그러면 독서 수업이나 작문 수업에서 활용하시는 편이실까요? 네. 어떤 걸 주로 와서 활용하시나요? 옛날부터 제가 학생들 글을 받을 때 다음 카페를 이용했거든요. 네.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글을 받으면 서로 다른 친구들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좀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른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옛날에 많이 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일반화됐는데 패들렛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많이 써요. 독서 토론이나 구술평가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 주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패들렛에 각자 이제 쓰는 거죠. 답을 다는 거죠. 그럼 서로 친구들이 답이 보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이렇게 보는 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또 독서 토론 하면 늘 예전에 느꼈던 문제가 아이들이 자기가 말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 말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토론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많이 말을 하면 잘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거나 다른 친구를 회방 놓거나 하는 학생들이 자기 그런 모습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로바 노트 같은 거를 쓰면은 토론한 다음에 곧바로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댈 때와 적절히 참여할 때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볼 수 있는 패들렛, 네. 자기 토론 같은 경우에 글로 보면서 자기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클로바 노트, 그 다음에 자기 글을 좀 올려서 서로 보고서를 보게 하는 다음 카페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성찰 측면에서 또 그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공유나 자기 성찰 말고 뭔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활용하시나요? 제가 하지 말라 그럴 때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해 하고 그러죠. 그죠. 어떤 책을 읽고 네.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이제 거기다 물어보고 그 답을 갖고 오거나 그럴 때 있는데요. 그럴 때는 참고 자료를 쓰듯이 AI한테 물어보고 그 답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답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 오면 너에게 공부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에서 자료 검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의 인공지능에서 자료 검색을 해서 걔의 답도 참고하는 건 이제 괜찮은데요. 네. 근데 정보의 이 신뢰도에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종이책은 훨씬 신뢰도가 좀 높고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옥석이 좀 뒤섞여 있고 그리고 생성의 AI는 아주 자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요. 무엇보다 생성의 AI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 때는 보고서를 쓸 때예요. 네.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자기가 잘 모르거나 보고서의 구성 잡는 걸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보고서를 이제 목차를 한번 구성해줘 하면 꽤 근사하게 구성을 해줘요. 물론 이것도 이용자가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추가 질문을 더 던지고 하면서 목차가 더 훌륭해지는데 그런 게 없어도 일단 기본 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네. 그 보고서 목차 잡을 때는 아주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막함을 해소할 때는 생성형 AI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러면 또 현장에서 깊어지는 고민이 이 학생의 결과물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참고했는지를 저희가 결과물로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의 자료를 여러 자료 중에 하나를 활용하면 아주 긍정적인데요. 네. 여기 묻고 걔가 알려준 걸 그대로 긁어서 보고서를 그냥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부정적이죠. 학생이 생각하고 공부한 게 거의 없이 네. 뺏겨온 거죠. 남한테 써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의 문제인데요. 그때 이 생성형 AI의 고유한 문체가 있어요. 독특하게 사람이 안 쓴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감각이 없거든요. 네. 또는 틀린 정보가 있는데 그럴듯하게 이제 써놨어요. 그런 게 보이면 얘는 참고한 게 아니라 베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그럴 때 학생에게 불러서 물어보면
절반 정도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고 절반 정도는 제가 다 했어요. 안 뺏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교사가 헷갈리죠. 자, 내가 보기로는 뺏겼는데 네. 학생이 안 뺏겼다고 하니까요. 그때 저는 제 판단을 그냥 믿습니다. 그 학생은 매우 낮은 점수를 주죠. 네. 그럼 전적으로 이제 학생과 소통하면서 이 학생의 그런 학습 정도나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시는 거겠네요. 네, 보통 수업 시간에 우리가 글 쓸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네. 그때 이 학생이 성실하게 쓴 학생은 일단 그런 게 없는데 네. 수업 시간 안 쓰는 걸 제가 알거든요. 거기다가 써온 글도 얘의 문체나 얘의 말투가 아니고 네. 또 대부분 남학생들은 또 친구의 그런 나쁜 행위를 일러 바쳐요. 네. 남자애들은. 그래서 세 가지 정보가 종합되면 제 판단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교사가 판단 잘못하면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 조심을 거쳤는데도 이게 확실히 그렇다면 그거는 적절한 불이익을 주는 게 걔를 위해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할 때는 처음에 막막함을 해소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평가 과정에서는 교사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전체적인 완성도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교사의 주관에 따른 네. 어떤 판단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기가 쓴 글을 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괜찮은가라고 물어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AI에게 의미 있는 비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쳐쓰기 작업에서 쓰면 기대만큼 잘 아직 한국어는 고쳐쓰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조금 학생 이용해서 주의해야 될 측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목차 구성은 훌륭하고 네. 완성된 글은 고쳐쓰기 하면 약간 틀린 지적을 꽤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께서 양면성을 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현장의 선생님들도 오픈형 AI를 아주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인공지능의 양면성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